점유권을 혼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혼자 공부하실 때 책 읽지 마세요. 조문만 읽으세요. 조문만. 괴롭습니다. 책 읽으면. 괴로우니까 조문만 보세요. 조문. 아까도 말씀 한 문제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조문만 나와라 기도하시면 조문만 나와요. 어려운 거 나오면 찍으면 되지. 그죠? 뭐 하나 틀린다고 떨어지나? 소유권 맞춰주면 되지. 예, 소유권. 이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소유권은. 많이 나올 때는 3문제도 나옵니다. 소유권에서. 기본이 2문제는 나오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죠. 그죠?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완전 물권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은요, 헌법부터 시작해서 민법 등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법률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무한정 주장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예를 들어서 밑에 층에서 담배를 피워 가가지고 왜 피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소유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소유권은. 헌법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민법이 그걸 받아가지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무한정 미치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게 이제 핵심이죠. 다만 그게 몇 미터냐 이건 정해진 게 없고요. 그때그때 사정에 따르면 다른데 두 가지를 조심하자. 미채굴 광물하고요.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미채굴 광물이 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온천수와 지하수가 있더라. 이게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광물은 광업법에 의해서 광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소유권 말고요. 광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탐사 및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다. 뭐 이 정도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상린관계라는 걸 정리하세요.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는요. 땅 같은 경우 경계에서 건물 같은 경우 옆, 위아래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소유권끼리. 그러니까 인접한, 상이라는 건 인접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상자, 이린자를 써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소유권의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관계. 그리고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린관계에 보면 권리가 몇 개 나오는데요. 소유권의 일부예요. 따라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따로 등기 따위가 필요가 없고요.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등기 필요 없고요. 이 상린관계가 다른 권리에 확장됩니다. 소유자와 지상권자, 지상권자와 지상권자,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전세권자와 전세권자, 소유자와 토지 임차인 등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가. 이런 걸 이제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물권법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상린관계는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 별도의 등기 따위는 필요 없고 다른 권리에 확장되며 임의규정이다. 뭐 이런 걸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보면 조문이 거지같이 많아요. 40개가 넘어. 몰라도 됩니다. 조문 중에서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몇 개 체크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권리를 좀 조심해요. 상린관계로부터 나오는 권리.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수도 등 시설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번째 게 중요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란 건 인접한 땅을 말하고요. 그 땅을 통행할 권리를 말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219조 유상통행권이 있고요. 220조 무상통행권이 있습니다. 유상통행권의 원칙입니다. 유상통행권. 자, 어떤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가? 의.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고 공로가 있어. 공로란 일반인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갑소유 땅이 맹지야. 즉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그럼 당연히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죠. 맹지 이런 경우하고 통로가 있긴 있는데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 폭이 너무 좁아. 너무 좁아. 폭이 30cm밖에 안 돼. 겨우 몸을 구겨놔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경우에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가능은 한데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병원을 가야 되죠. 온몸이 다 쓸려. 옷을 입고는 통행을 못해. 너무 좁아서. 뻘벅어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쓸려. 한 번 통행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비용이 많이 들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이게 이제 두 갈래로 가요. 아예 없는 경우.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아예 없을 때는 공로 출입이 불가능할 거고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 거예요. 그죠? 요런 경우에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할 수 있고 통행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행할 수 있고, 다만 두 가지 제한.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을의 손해가. 두 번째, 을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9조 유상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의의가 있었죠. 자, 요건. 의의를 쭉 다시 연일과하면 돼요.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 그죠? 요런 경우에 효과.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제한. 주의토지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택하여 손해를 보상하고 통행할 것. 이 효과가 될 거예요. 그죠? 의 속에 요건과 효과가 다 들어있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민법에 이렇게 갑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을이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이 의뢰하면 가만히 있을까? 을의 허락도,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갑이 여러분 땅을 뻘뻘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가만 내깔려 둘까? 너 왜 다니나 쌈박질이 붙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요건과 관련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가의 문제. 그죠? 효과가 그래서 어떻게 통행하는가의 문제. 통행 방법. 요 요건과 효과를 둘러싼 판례가 쫙 쌓여 있어요. 세분화돼서. 자, 먼저 갑은 통행하려고 할 거고 을은 못하게 막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겨? 을에게 통행권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겨요. 그런데 그건 조문에서 명확해요. 통로가 없거나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통로가 있는데 불편해. 통로가 잘 만들어져 있긴 있는데 1시간 걸려. 공로까지 가려면. 을소유 땅을 통하면 1분이면 가. 당연히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다녔어. 그랬더니 다니지 말래. 그랬더니 갑이 통행권을 주장해. 뭐라고 하면서 네 땅을 다니는 게 편해. 이렇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게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게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인정 여부에서. 두 번째, 만약에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와 폭을 인정할 것인가?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게 없어.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공로 출입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이렇게 말을 해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장을 봐와. 양손에 뭘 잔뜩 들었어. 그럼 적어도 이게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는 폭은 인정돼야 되겠죠. 예? 돼야 될 거예요. 갑이 여기서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해. 그럼 자동차가 통행할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다만 자동차 여기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범위가 관련돼요. 또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몇 미터 도로에 접할 것 이런 게 있죠. 몇 미터 도로에 접하는 에 따라서 높이도 달라지고 사선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축 관련 법령에 있는 도로폭 그걸 적용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다 이만큼 건물을 질 건데 그러면 폭이 이만큼 필요해.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건축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도로폭에 관한 규정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간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폭에 관한 규정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됩니다. 장차 이용상 얘가 지금 나중에 대단히 아파트를 지려고 해. 그래서 미리 폭을 한 10m로 확보를 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될 뿐 장차 이용상을 대비해서 미리 그 범위와 폭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판례예요. 통행 방법. 일단 그냥 통행할 수 있죠. 그죠? 통행 당연히 해요. 걸어서 통행하는. 통로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을까? 있어요.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그 통로를 뭐 할 수도 있고 포장도 할 수 있고 또 다니는데 뭐 여기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방해되는 거. 방해물 제거. 까지도 가능합니다.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방해물 제거까지 가능한데 여기다 더 나아가서 갑이 이 통행로 부분을 마치 자기 땅인 양 을의 점유를 배제한 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배타적 점유는 안 돼. 당연한 거야. 너 보고 통행하라 그랬지. 네 땅처럼 배타적으로 을의 점유를 배제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런 거야. 을소유 땅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네가 소유자냐 이 자식아? 왜 여기다 담벼락 걸쳐 이 자식아? 배타적 점유는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통행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상하라 그랬죠? 누가? 통행권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나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통행료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219조 2항에서는 분명히 통행권자는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권자만 보상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통행하는 자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통행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보상 의무를 게을리하면 소멸할까요? 돈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지. 돈 없어서 못 다니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아. 그럼 언제 소멸해? 공로에 접하게 되면 소멸하겠지. 그렇죠? 우리 통행권 소멸은 공로에 접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219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반면에 220조. 무상통행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야.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고 공로가 있었는데 이걸 쪼개서 팔아. 일부 양도. 또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어서
공로가 이렇게 있어. 이걸 분할을 했어. 공유 토지를. 토지를 일부만 잘라서 팔거나 공유 토지를 쪼갰는데 맹지가 생겼어. 무슨 지가 생겼어? 맹지가 생겼어. 토지를 일부 양도하거나 공유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즉 맹지가 생긴 경우에는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슨 당사자?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두 가지 경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상린관계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소유권의 뜻이 211조에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성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항구성이라는 거. 거기에 보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에요. 소유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걸 항구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범위 중에 토지 소유권이 나와 있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양가로의 동그라미 보면 광물과 3번, 4번 지하수, 온천수. 2, 3, 4. 그것만. 넘겨 상린관계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의, 동그라미 2번 적용 범위. 그리고 오른쪽 주의토지 토행권 219조와 220조. 조문 확인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의의가 있고 한 장 넘깁니다. 니은 그 밑에 판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통행지 소유자인 의뢰점유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어. 그럼 당연히 의뢰는 땅 내놔 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죠. 동그라미 변화 요건 4줄.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4줄까지 밑줄 쭉 내서 기억, 니은. 동그라미 3에 기억. 오른쪽 니은. 리얼. 미음. 슛. 동그라미 4에 기억의 세 번째 줄.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뿐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니은. 통행권자의 허락으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 그렇죠? 그 정도 일단 어렵지 않은 내용들 확인합니다. 무상통행권 아까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겼을 때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통행권 인정되니까 한 장을 넘기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직접 분할자나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 상태에서 갑이나 을이 또 땅을 팔았어. 당사자의 승기인 무상이 적용 안 되고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유상으로 돌아가라. 당사자 사이에서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예제 틀린 것 고르래요. 아유 쉬워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범위를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다.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조문이 그냥 우글우글 나와 있어요. 다 필요 없고요. 265페이지. 237조와 체크만 하세요. 239조. 237조, 239조. 밑에 240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42조 1항 2항. 242조. 그 정도. 그 정도만 나중에 읽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신경.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나올까.
시험 직전에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유권의 취득이 나오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죠? 매매계약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때 부동산 소유권은 어떻게 취득해요? 등기를 해야. 동산 소유권은 점유를 해야. 총론에서 봤던 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요. 당연히 187조가 적용이 돼서 상속등에서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있겠지.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세 가지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소유권 취득. 첨부라고 해서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 혼화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취득 시효가 가장 중요하죠. 첨부 중에 부합이 조금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조문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취득 시효가 핵심입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한 경우의 효력을 말합니다. 이걸 줄여갖고 시효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요,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와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멸시효는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고요.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나올 때마다 간단히 오시면 되고요. 취득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 있죠. 그럼 취득시효라는 게 뭐냐? 갑소유 물건을, 즉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이 원칙입니다. 타인 물건 또는 동산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자기 것도 돼요. 자기 것도 되는데 타인 물건을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점유하는 자는 타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거를 취득시효를 한다. 소유자는, 갑은 을이 일정 기간 그 물건을 점유할 때 가만히 방치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너는 권리가 있어도 행사 안 하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 뺏어가지고 을에게 주는 제도예요. 이런 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유형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산은 등기가 불가하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건 없겠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아까 봤던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제가? 99%라 그랬죠.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아닌 사람. 그 사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면 필요 없어요, 이거. 소유자니까. 근데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는 데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10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면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동사는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장기는 10년짜리고요. 단기는 5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는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되고요. 5년은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동산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동산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부동산이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요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통 요게 나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자, 보기 전에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가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인데요.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고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 반면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 외웁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 안 됩니다. 답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인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점유만 하면 인정이 돼요. 점유만 하면. 일정 기간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만 하면 인정되니까 취득시효라는 걸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걸 통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권리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딱 요게 나옵니다. 저당권,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안 된다. 네 번째. 객체는 부동산 동산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 부동산 동산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 거 되나? 됩니다. 자기 거 되나? 된다. 예를 들어서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내가 분명히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어. 그 사람하고 소송이 붙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나는 상속받아서 내 거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고 취득시효 요건을 만약에 갖췄다? 그러면 이때 취득시효 주장하라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거를 증명하기 어려워. 그럼 굳이 그 증명하기 어려운 내 거를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고 취득시효를 주장해라.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요. 아까 20년 계속 추정해 줬죠. 소유의사 추정해 줬죠. 평원 추정해 줬죠. 공연 추정해 줬죠. 주장만 하면 이길 가능성이 이만큼 높아져요. 주장만 하면. 법에서 다 뭐 해주니까 추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물건이라는 사실을 주장 증명이 어려울 때는 추정이 되는 취득시효 주장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물건도 된다. 자기 물건도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토지 일부 되나? 됩니다. 갑소유 땅의 일부를 20년을 점유하면요. 그 일부를 쪼개서 등기를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된다. 공유 지분 되나? 됩니다. 갑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이 점유하고 20년 되면요. 병은 갑에게 을에게 지분을 넘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 지분도 가능하다. 공유 지분도 가능하다. 국가재산도 되나? 자, 국유재산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행정재산은요, 국가의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재산입니다. 관공서 용지, 뭐 이렇게. 예? 행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행정재산이고요. 행정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일반재산입니다. 이때 요 놈은 되고 요 놈은 안 된다. 요 놈은 되고
다섯 번째, 곡물이라고요.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도로, 뭐 이런 거죠. 일반인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이게 곡물인데, 이 곡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자연곡물이 있고요. 해운대 바닷가처럼. 해운대 바닷가 일반인 출입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지? 그게 자연곡물. 반면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게 있어요. 인공곡물, 도로 같은 것들. 자연곡물 안 되고요. 인공곡물이 됩니다. 자, 이 인공곡물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어느 마을의 주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업기본공사인데 그 전에 수리조합이라고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합을 결성해서 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조합, 이렇게 돼요. 수리조합.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저수지를 축조해서 이 저수지로부터 요 조합원들이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고 있어요. 이때의 저수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죠. 조합비 걷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죠. 이걸 인공곡물이라고 합니다. 혼자 독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수지에 어떤 사람이 둘레 펜스를 치고 20년 이상을 낚시터로 운영을 했어. 그리고 나서 취득시효를 주장했어. 내가 이 저수지를 20년 이상을 점유했다. 취득시효를 인정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된대. 그래서 인공곡물도 된다. 라는 판례가 남아 있습니다. 자연곡물은 안 되고 인공곡물은 된다. 여섯 번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고. 우리 계단식 아파트 말고 복도식 아파트가 있죠. 가운데 계단을 중심으로 집이 여러 채 있는 경우 이렇게. 여기 복도식 아파트. 그런데 이 복도식 아파트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 맨 끝에 계신 분들이, 끝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문짝을 하나 달아가지고 자전거도 쌓아놓고 물건도 쌓아놓고 이런 경우 왕왕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시효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집합건물 공용부분입니다. 안 돼. 이렇게 된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인데 그 중에서 되냐 안 되냐가 다툼이 생겨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이 된다 안 된다 판결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일단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를 봅니다. 점유취득시효. 의의가 있고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원칙이라고 그랬죠.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20년 점이니까 20년 계속 점유죠. 그죠?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기. 그래서 187조의 예외다 그랬었죠. 187조의 예외가 됩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일단 을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먼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를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요게 먼저 생깁니다.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의의죠. 요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할 것, 소유의 이사로 점유할 것, 평온하게 점유할 것, 공연하게 점유할 것. 요건이죠? 효과,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 이 효과죠. 이거를 시효이익 또는 시효 완성의 효과 이렇게 불러요. 시효이익, 시완성의 효과. 그래서 지문에 또는 교재에 시효이익이라든가 시효 완성의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전 등기 청구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9%. 이게 의요건 효과가 되는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는데 경계가 여기인데 을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소유하고 있더라. 아까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랬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갑소유 땅 요만큼을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을이 점유하는 거예요. 을이. 그렇죠? 근데 갑도 을도 을 소유 건물이 갑 소유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 모른 채 세월이 흘러 갑이 건물 지려고 측량을 했어. 경계가 여기야. 당연히 갑은 철거하라. 그러겠죠? 그런데 을이 20년이 지나서 그럼 오히려 을이 갑에게 등기 넘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취득시효야. 그런데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줄까? 소송이 붙어요. 자, 소송에서 뭔가 문제가 될까? 을이 주장하는 거. 저는요, 이 땅을요, 20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라고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돼요. 주장했으니 뭐 해야 돼? 증명. 그런데 아까 봤죠? 추정되지요? 추정되지요? 추정돼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을이 승소 가능성이 확 높아져요. 갑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갑이 패소하게 됩니다. 문제가 요거예요. 계속점유는 그냥 추정 안 해주죠. 계속점유는 아까 어떻게 추정을 해줬어요? 전, 후, 양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계속점유가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을이 계속점유를 추정받으려면 20년의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 이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돼요. 을이 20년 계속점유를 추정받으려면 을은 20년의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 저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20년 계속점유가 추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 20년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의 점유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언제냐 이 문제가 생겨요. 언제냐. 20년 간격을 둔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자, 갑소유 땅을 이제 점유를 시작합니다. 20년이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을이 계속 점유합니다. 결국은 요 시점에 갑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을하고 갑이. 20년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그 후에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안 넘겨줘서 소송이 붙었어. 그러니까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갑하고 소송이 붙어요. 자, 여기서 을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20년 계속이 추정된다 그랬는데 그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 그죠?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요게 하나 있을 거고요. 요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점유한 날. 그리고 20년을 역산해서 20년 전. 요 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을이 20년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서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되는데 이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특정 두 시점이 두 개가 있단 말이지. 최초 점유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요게 하나 있고 현재 점유한 날을 기준으로 20년을 역산해서 그 20년 전 어느 날. 요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보통 요 날짜를 몰라요. 최초 점유한 날짜를 몰라요. 판례 같은 거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점유했다고 이따 소리한 적 있어. 6.25 직후인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모르니까 이것도 날짜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소송에서 요 날짜와 요 날짜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판사님 저 오늘 점유했고요. 20년 전 이 날짜도 점유했어요. 이렇게. 요 두 개는 날짜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죠? 이때 우리 대법원이 이 두 번째 거를 인정해 주는 거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대법원은. 너는 최초 점유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그걸 특정해라. 그 두 날짜의 점유 사실 인정받아라. 현재 점유한 날짜와 기간을 거꾸로 역산해서 특정일을 기산일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간 역산과 기산일 임의 선택을 우리 대법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다만 예외가 또 두 개가 있어. 예외가 하나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계속 갑소유야. 이럴 때 널 네 맘대로 주장해도 돼.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언제를 기산일로 선택하든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날짜를 임의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을이 20년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한테 팔아 넘겼어요.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런데 요 소유자가 변동이 된 날, 요 날도 을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을이. 이때부터 다시 20년이 지났어. 대단한 을이죠. 대단한 을이야. 남의 땅을 적어도 40년 이상을 소유자가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하고, 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둘이 더 대단해. 실제 사건입니다.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어. 그럼에도 을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고, 그 소유자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또다시 20년이 경과됐다. 이걸 우리 대법원이 2차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무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이런 2차 취득시효가 인정이 될 때 그 2차 취득시효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최초 을이 점유한 날이 아니라 을의 시완성 후 소유자가 바뀐 날, 이 날이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로 점유한 날부터 20년이 된 날, 이게 원칙이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 예외가 두 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하고 2차 취득시효. 이 경우에는 기산일을 다른 날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근데 왜 이 기산일이 중요하냐? 이 이전득이 청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전득이 청권을요, 우리 대법원은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라고 돼 있어요. 누굴 상대로 하라고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그럼 보세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병에게는 이전득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없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산일을 언제 선택하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언제냐가 왜 중요하냐? 그때부터 20년이 된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전득이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시효 완성 날 소유자. 이 사람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을이 점유를 시작하고 15년쯤 됐을 때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병에게 이전득이를 청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을이 점유하고 20년 되고 나서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이때 병에게는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산일 선택이 중요하다. 됐죠? 마지막으로 20년 이상을 점유한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더니 순순히 등기를 넘겨주네. 1988년부터 점유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시효가 완성됐고 2018년도에 등기를 넘겨받았어. 을이. 자, 을은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18년부터 취득한다, 8년부터 취득한다, 88년부터 취득한다. 다시 한번. 을이 저 땅을 88년부터 점유했어. 2008년이 되면 20년이 됐어. 18년쯤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어. 당연히 을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취득하느냐? 247조에서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언제 소급한다고요? 점유를 개시한 때. 그러니까 88년부터 을이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꼭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럼 그동안 갑이 낸 세금은 어떡하나요? 물어보는 분이에요. 세무서 가서 따지세요. 우리는 국세청은요, 한 번 나쁜 거 안 돌려줍니다. 국세심판 가고 소송까지 가서 겨우 돌려주지 절대로 안 돌려주니까 뭐 누가 내는 그건 따지지 마.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점유를 개시한 때. 그것만 일단 기억하죠. 아시겠죠? 이게 기본 세트야. 기본 세트고 사례 형태를 대비해야 되네. 그 전에 268페이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읽어주시고 네모 2번에 취득시효 서술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인데 그건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표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4번 체크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과 4번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있죠. 245조 1항. 주체됐고 양가로 2번 대상이 되는 거 목차만 보면 돼요. 자기 거 된다. 토지 일부 된다. 다음 페이지.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된다. 뭐는 된다고요? 일반 재산은 된다. 행정재산은 안 된다. 동그라미 4번 공유지분 된다. 공유지분 된다. 그리고 빠진 게 2개 있죠. 공물 중에서 인공공물 된다. 반면에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된다. 양가로 3번에 요건이 있지요. 소유의 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다는데 추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20년 계속 점유가 중요하죠. 근데 20년 계속 점유가 인정되려면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 인정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다? 니은 기산점이 언제냐. 언제라 그랬어요? 네, A에 보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를 시작한 때 을이 최초로 갑소유 땅을 점유한 날. 그죠? 따라서 그 밑에 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박스 밑에 B. 다만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무슨 뜻이에요?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산일을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하나 더가 한 장을 넘기면 밑에 디귿에 보니까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아까 을이 20년이 된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변경됐죠? 이때 원칙적으로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는데 오른쪽에 A. 다만 등기 명인이 변경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20년이 되면 2차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취득시효가 인용될 수 있다.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20년 기간 관련된 기산점 관련된 거 확인한 거고요. 271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한 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라고 돼 있죠. 그죠? 기억 A.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을은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로서 행사하는 게 아니야. 채권자로서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적이에요. 아까 등기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채권적 구별하라 그랬고요. 채권적인 거 하나 외우자 그랬죠. 부동산 매수인 이전 등기 청구권. 하나 더.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뭐다? 채권적이다. 따라서 원칙 몇 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 근데 매수인하고 똑같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A,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자 을은 완성 당시의 소유자, 즉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B.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기 때문에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절.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자, 문제가 얘가 20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전매를 해서 점유를 넘겨줘 버려요. 아까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던 점유를 넘겨주던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취득시효는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취득시효는. 그 내용이 B에 나와 있습니다. B의 9번째 줄로 가면 점유자 을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줘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시효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을 다시 한번 구별합니다. 여기 보세요. 또 니은은 을이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고요. 디귿은 을이 20년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되기 전에는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후에는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니은 디귿 구별하자.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판례가 우글우글하게 어려운 겁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넘어가고 279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5번 취득시효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를 한 장을 넘기면 그 가운데 건 보지 마시고 281페이지로 갑니다. 등기 후의 효과. 동그라미 2번.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거 하나. 소급표가 원칙이다. 이제 제한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점유 취득시효는 오늘 딱 요 정도를 기억해달라. 이 기간 계산만 이해해도요. 점유 취득시효 절반은 본 거, 절반은. 276페이지를 봅니다. 예제에 이렇게 돼 있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요. 2번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았어요. 근데 소유권 상실 염려에서 병에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저 2번 보세요.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갑이 팔아먹은 거죠. 요 그림이죠. 이게 아니지.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고 됐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3번을 보세요. 이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틀렸지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 정도. 그 정도였다는 뜻. 그래서 취득시효 중에 제일 중요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어떤 것인지 기본이 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하고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보고 나머지 소유권 취득과 공유를 볼 겁니다. 오늘 거 복습 안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요. 오늘하고 똑같은 정신 상태가 됩니다. 혼란스럽고 머리 아프고 그래요. 꼭 좀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